자, 이제 로그 함수 최대 최소랑 오늘 지수 로그 함수 활용 파트만 정리하면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단원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로그 함수 최대 최소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지수 함수 최대 최소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어. 뭐를? 별거 없다는 것을. 뭐가 별거 없었지? 그래프 개형만 그리고 점만 잡으면 되는 거였었어. 맞나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있는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2의 3x 빼기 2. 자, 얘들아, 요 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모양. 원래 원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y는 로그 2의 x가 원래 원함수 모양이었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이 위의 식이 되는 거야?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 현수.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자, 힌트. 그럼 나는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 생각을 할 거야. 3x.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x 자리에 뭐 대입했어? x 빼기 3분의 1을 대입하자. 로그 2의 3의 x 빼기 3분의 2. 괜찮아?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들아, 진수가 지금 뭐가 됐어? 진수끼리 곱한 거지. 진수의 곱은 로그의 뭐였지? 태연아? 더하기. 좋아. 이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야. 그래야 로그 2의 3x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뭔가 숫자가 더해진다. 이건 숫자다, 얘들아. 그럼 그건 뭐야? y축 평행이동이지. 얼마만큼? 로그 2의 3만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거야.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만큼.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됐어? x 자리에 뭐 대입했지? x 빼기 3분의 2 대입했지, 그치? 그건 뭐야? x축 3분의 2만큼 평행이동인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럼 평행이동만 일어났으니까 얘들아, 그래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움직이기만 한 거야. 그대로. 즉 그냥 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쟤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해 감소해? 증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양쪽 끝에 대입하면 돼요. 2랑 6이라고 나온 것 같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2 집어넣으면 얼마, 얘들아? 로그 2에 4. 됐어? 그럼 2를 몇 번 곱해야 4가 돼?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 6 집어넣자. 로그 2에 16. 2를 몇 번 곱해야 16 돼? 4번. 최소값 2, 최대값 4. 끝.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은 조금 다른 모양. y는 로그 3분의 1에 이상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 자, 요놈의 최대값 구하래.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헷갈리면 t라고 치환해봐. 식이 이상하잖아.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로그 3분의 1의 t야. 자, 이건 증가냐 감소냐, 현수야? 감소야. 얘는 이렇게 생겨.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겨. 됐어? 그럼 내가 뭐 구해달라고 했어? 최대.
맞지?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왼쪽 값 찾으라는 거잖아. 즉 언제? t가 최소일 때를 찾아야지. 최대한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저 진수 자리에. 됐어요? 즉 누구의 최소값? 요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을까요? t가 최소라는 건 얘가 최소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걸 대입했을 때가 최대야. 괜찮을까? 오케이. 얘 어떻게 생겼어? 아볼 가운데 축 얼마? 마이 넣으면 얼만데? 9. 요놈의 최소값은 9다. 맞아요. 즉 내가 원했던 함수의 최대값은 t가 9일 때 9 집어넣으면 얼만데? 로그 3분의 1에 9. 3분의 1을 몇 번 곱해야 9가 되죠? 뒤집어서 2번 곱하면 되지, 그치? 뒤집는 거 역수는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걸 제곱해야 돼, 그쵸? 그래서 얼마? 뒤집어서 2번 이라고 읽으시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됩니다. 할만하니? 어렵나? 산술기하를 시키면 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미정계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오케이. 4,3번의 1번만 풀어봅시다. 4,3번의 1번만. 풀 수 있는 것만 다루자. 오케이. 자, 그럼 4,3의 1번만 체크를 해봅시다. 소연아, 답 나왔어? 그 답이 확실한 것 같아? 모르겠어? 현수, 당당하냐? 답에 있어서? 오, 좋아. 얼마 나왔는데? 4? 동혁이 얼마? 4요. 맞네. 나 다른 거 나온 줄 알았어.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a. 원래 요놈의 원형이 그냥 얘 아니었을까? 그치? 근데 x자리에 x 빼기 a가 생겼다는 건 평행이동만 a만큼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모양은 안 바뀌잖아. 그 얘는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었겠지. 됐죠? 내가 5 넣고 8 넣는데 요 사이 값만 집어넣을 건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 8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네. 됐나요? 8 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8 마이너스 a인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2래. 됐죠? 그래서 2분의 1을 몇 번 제곱하면 뒤집어서 2번 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뒤집으면 2, 2번 곱하면 4. 그래서 a는 4 나온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괜찮나? 네, 넘어가 봅시다. 오히려 그 다음 유형이 조금 더 너희한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44번 문제. 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 오른쪽 함수를 보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얘들아. 그치? 좀 변형이 필요할 것 같고 큰 그림만 봐봐. 몇 차 함수처럼 생겼어? 현수야? 몇 차 함수처럼 생긴 것 같아? 그치? 큰 틀만 보면 어떤 놈의 제곱 빼기 3배의 어떤 놈 로그 8x제곱 더하기 20. 큰 틀로 보면 2차 함수처럼 생겼어. 전체 제곱 빼기 얼마 더하기 얼마. 괜찮을까? 그래서 치환이라는 걸 우리는 할 생각을 해야 돼. 치환. 근데 치환은 항상 뭐가 있을 때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써먹는 효과지.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나? 안 되지. 그럼 식을 조금 변형해야 되죠. y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쟤는? 다 까먹었지 한 며칠 쉬어가지고. 어떻게 변형되지? 얘는 진수의 곱은 얘들아 뭐 한다고? 로그의 합으로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밑줄 친 요 놈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쓰셔야 돼. 맞아. 로그 2의 4는 얼만데? 숫자 2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가 로그 2의 x 더하기 2 전체 제곱으로 바뀌셔야 돼. 괜찮을까? 자, 두 번째 놈은 야, 진수의 지수는 앞에 나와서 곱하면 돼, 얘들아. 맞아. 그래서 얼마가 되고 숫자가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남는 거는 로그 2의 8x만 남는 거야. 로그 2의 8x는 또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일 거 아니야. 됐어? 로그 2의 8은 얼만데? 3.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밑줄 친 놈을 로그 2의 x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 20. 그럼 느낌이 온다. 뭘 치환하라는 얘기야? 그치.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잘 봐. 야, 이거 귀찮지 않냐? 제곱하기엔 그러면? 항 2개짜리 제곱이니까 결국엔 또 풀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전체를 t라고 치환하려고. 그러면 파란색은 얘들아 t 더하기 1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 y는 t제곱. 자, 괄호 풀 거야. 마이너스 6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엄청나게 간단해진다. 맞을까?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t의 범위만 찾으면 되지. 왜? x의 범위만 주어져 있었잖아. 맞아. 근데 x라는 문자는 더 이상 없잖아. t라는 문자로 바꿔야지. 그래서 t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야 되니까 저 식을 한 번만 더 써보자. t라는 놈은 로그 2의 x 더하기 2라는 놈이었어. 맞아요. 됐니? 그럼 어때? 큰 거 넣으면 최대값 나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로그 함수도 결국엔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1대1 함수 맞지? 양쪽 끝값 집어넣으면 돼. 1 넣고 8 넣어보면 돼. 알겠어? 1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얼마? 로그 2의 1은 0 돼요. 거기에 2 더하니까 최소값이 2인 거고 8 넣으면 얼마? 로그 2의 8 얼마? 3. 거기에 2 더하면 얼마? 5라는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는 2부터 5입니다. 끝났다. 그럼 2차 함수잖아. 자, 얘 어떻게 돼요? 자, t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가운데는 t가 3일 때 축. 그러면 내가 찾은 2랑 5 사이는 2는 조금 가까이, 5는 조금 멀리.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딱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야. t에 대해서. 뭐 구해달래? 둘 다. 최대는 t에다가 5 넣었을 때. 5 넣으면 얼마? 9. 최대값. 자, 3 넣으면 최소값이래. 얼마? 5. 그게 최소값.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새로운 프린트로 넘어갑시다. 괜히 어려운 것까지 건들지 말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여기는 개념 정리를 확 많이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문제 풀면서 바로 볼 건데 진짜 말 그대로 방정식 풀고 부등식 푸는 거야. 방정식은 뭐야? 그냥 등식이 성립하는 해를 찾는 게 방정식을 풀다죠. 맞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보자. 규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최우선순위는 얘들아 밑을 통일하는 게 베스트야. 밑통일할 수 있는 게 베스트야.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져. 알겠지? 근데 밑을 통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지수를 통일시키면 돼.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4가 32의 x랑 같대. 이거 풀어달래 얘들아. 야 그럼 밑을 통일할 수 있냐 없냐? 있지. 왜? 32는 2의 몇 제곱이니까? 5제곱.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어려움 없죠. 됐죠? 그런 다음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겠다. 됐어? 이거 같으려면 어떠면 돼? 딱 봐도 뭐가 같으면 되는 거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아 지수끼리 같으면 되지. 그럼 좌우변이 똑같이 생겼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풀 거는 x제곱 더하기 4가 5x랑 같다만 푸시면 돼요. 자 넘겨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동혁이 뭐뭐 나오냐? 1랑 4. 오케이. 끝! 요게 답이야. 훨씬 스무스하지? 괜찮을까? 오케이. 2번. 자, x-2의 x-4제곱 3의 x-4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야, 이미 뭐가 통일되어 있어? 지수가 통일되어 있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똑같으면 참 좋겠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밑도 똑같이 생기면 아주 좋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해는 x 빼기 2랑 3이랑 똑같으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개? 그럼 베스트잖아. 이해 가요? x 얼마? 5. 방정식 해 찾은 거야. 양쪽 똑같아지는 답. 괜찮아요? 야, 근데 밑이 항상 똑같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달라도 돼. 다시. 얘랑 얘가 모양이 달라. 그래도 같은 값 나올 수 있어. 언제? 그치. 지수가 0일 때. 좋아. 얘가 0이 돼버리면 밑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모든 지수 함수는 무조건 어디서 만나? 0,1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언제 지수라는 놈이 0이 돼버리면 얘들아 x가 4일 때를 의미하겠지? 한번 대입해봐. 못 믿겠으면 알겠죠? x에 4를 집어넣어보면 2의 0제곱이랑 3의 0제곱이 나오거든? 둘 다 얼마니까 똑같아? 1이니까 똑같겠지.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아예 모양이 같을 수도 있지만 아주 만약에 밑이 다른 상황이라면 지수가 동시에 0 되면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랑 5예요. 2번 문제. 미안해. 이거 소가로 이었네. 네. 자, 그 아래 2번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볼게요. 얘들아, 범위를 찾는 거다. 그치? 알파가 어디 있는가, 맞지? 이를 니네가 아무리 니네가 아는 선상에서 거듭제곱 해봤자 49가 나올 순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근사값을 찾으라는 건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잘 봐. 얘를 그려보는 거야. 얘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이렇게 생겼어, 지수함수. 맞지? 나는 49라는 값이 존재는 할 거야. 되는 순간이. 그때 x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알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저 알파가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치?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돼?
어떤 자연수를 넣어봤더니 49보다 작아. 근데 그 다음 자연수를 넣었더니 49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지? 49 근처 값 x에 얼마 대입해? 2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32. 그럼 그 다음 값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64잖아. 이런 상황 만들어지는 거 괜찮을까? 그럼 알파라는 건 그 둘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이겠지. 그냥 저렇게 대입해서 대소관계 바뀌는 순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3번은 그래도 한번 둘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항상 지수 방정식이라는 놈을 풀 때는, 지수가 섞여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얘들아, 첫 번째, 모양이 똑같으면 베스트야.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기면 되잖아. 그쵸? 두 번째로는 달라도 같은 값 나오는 게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 항상. 아까처럼 뭐, 2의 0제곱, 3의 0제곱 똑같을 수 있지, 그치? 밑이 달라도 같은 값 나올 수 있죠, 그치? 하나 더 있어, 근데. 뭐가 있지? 1의 3제곱이랑 1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지. 1. 뭔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요놈 뭐부터 따지자? 일단 쉬운 거부터.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으면 좋겠어. 누구랑 누가 똑같으면 되겠어? 얘랑 얘가 똑같으면 되지. 맞아? 그래서 얼마? 2x-1이 x 더하기 2랑 똑같으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x 얼마? 3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달라도 되는 순간이 있지. 언제? 자, 지수가 다른 값이어도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 뭐? 얘가 그냥 1이면 되지. 밑이 1이면 돼. 그쵸?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도 존재합니다. 밑이 1이면 지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1이니까. 답이 두 개죠. 1, 3.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해요.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1번. 뭐랑 뭐가 같으면 되겠어? 그냥 x제곱이랑 2x가 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x값 뭐뭐 나오니? 0이랑 마이너스 2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버리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어떠면 돼? 지수 상관없이 밑이 얼마면 된다고? 1이면 되지. 뭐가? 아, 플러스 2구나. 맞나? 미안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수랑 관련 없이 뭐가 같으면 된다고? 밑이 그냥 얼마가 되면 된다고? 1이면 된다고. 그쵸? 그래서 x는 얼마가 또 나와? 0. 이건 뭐 중복됐으니까 한 번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갔어. 동현 잘 찍었네. 네. 자, 요번에는 뭐 하라고 생긴 거 같니, 얘들아? 그치. 치환하라고 생긴 거 같아. 4번 보시면 우리 이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화할 때 치환하는 형태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요 형태로. 자, 주어진 식을 일단 살짝 이쁜 모양으로 변형 좀 합시다. 자, 두 번째 항에는 2의 제곱을 4로 해서 앞으로 빼면 12배의 2의 x제곱이다 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굳이 치환 안 해도 돼요. 얘들아, 모양 보이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시면 됐죠? 뭘로? 마4랑 마8로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식이 그냥 어떻게 돼? 2의 x제곱 빼기 4, 2의 x제곱 빼기 8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2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시면. 치환 귀찮잖아. 됐어요? 그러면 얼마야? 2의 x제곱이 얼마 또는 얼마? 4 또는 8. 너무 쉽네요.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2랑 3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방정식의 해는 항상 x의 값을 의미한다. 괜찮을까? 오케이.
산술기하는 계속 피해 갈게요. 5-1은 산술기하를 써야 돼서 넘어갈 거고요. 5-3, 2번 한번 풀어보자. 5-2번.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볼게요.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그치, 합차잖아. 밑이 서로 지금 가운데 부호만 다르지, 그치? 그럼 우리 두 번째 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역수관계라는 게 보일까?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3-1루트는 저거 유리화하시면 3-1루트가 나와요.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베스트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 이거 얘는 지수법칙 쪼갤 수 있는 거 맞죠? 위아래 따로 x제곱 따로따로? 그럼 어차피 이거 1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될 것 같아. 요 놈의 x제곱.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를 한번 곱해주면 3-2루트2x의 전체 제곱. 자, 얘는 곱해져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배의 3-2루트2 x제곱 더하기 1는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자, 얘는 저 왼쪽 문제랑 비교했을 때 모양이 너무 더러워 보여. 그치? 그러면 그냥 치환해요. 치환하는 게 더 깔끔하겠지.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은 제로. 아유, 너무 좋다. 됐어? 야, 그러면 내가 t의 값이, 얘들아 잘 생각해. t는 얘야. 이거 거듭 제곱하면 모양 이쁘겠냐 안 이쁘겠냐? 안 이쁘지. 딱 떨어지지 않잖아, 자연수로. 그치?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쓸 생각을 해야 돼. 그래도 t의 값이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치? t 얼마 나와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짝수 근해 공식 3 뿔마 9 빼기 1이니까 2루트 2. 오? 얘 아니면 얘 나온다. 근해 공식. 맞아. 얘는 뭔데? t가 뭔데 원래? 3-2루트 2의 x제곱이잖아. 맞아. 모양이 똑같다. x 얼마? 1. 또는 요놈 나오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들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지. 그래서 답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괜찮을까? 오케이? 좋아. 자, 6-1번. 좀 심오한 내용. 또 못 풀 확률이 6-1번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을 찾으면 돼요, 얘들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거기 두근이라는 말에 밑줄 쳐놓고요. 항상 방정식의 미지수가 누구야? 지금 이 문제에서 방정식 미지수는 x죠. 그래서 거기다가 x는 알파랑 베타다라고 좀 적어줍시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할 거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된대. 맞지?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정리를 했더니 아마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했을 것 같아.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 문제. 맞냐? 그럼 내가 x를 집어넣으면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돼. 둘 중에 하나 0 돼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이 3이면 얘들아 2의 베타 제곱이 4인 거야.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괜찮을까? 둘 중에 하나가 알파 넣어서 0 되는 거면 둘 중에 하나는 베타 넣어서 0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지. 끝났네? 뭐 하래? 2의 2알파 제곱은 2의 알파 제곱을 제곱한 거고 2의 2베타 제곱도 요 놈을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얼마?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서 답은 25입니다.
됐어요? 야, 근데 항상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 될 리는 없어.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됐을 때도 푸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 아래 2번 문제가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얘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자,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지. 맞아요? 그러면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이야 저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아요? 그럼 t라는 놈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떤 모양일까? 다시 생각해봐.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식 성립하지.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즉 t가 얼마일 때? 2의 알파 제곱일 때 식 성립해요. x에 알파 집어넣으면 뭐야? 마찬가지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베타 집어넣었을 때도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이해 가요? 식이 성립하는 t의 값들. 이게 해지.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해. 여기까지 괜찮아? 보다 직관적으로 알파를 넣어봐. 해래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2의 알파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12 는 0. 요 식은 참이야. 이제부터 성립하는 식이지. t에다가 2의 알파 제곱 집어넣으면 쟤랑 모양 똑같다. 성립하는 식. 그러면 그게 해라고. t의 값. 여기까지 오케이? 좀 중요하죠, 요 내용은. 이건 많이 중요한 내용이야. 치환하면 해 모양도 그 문자에 맞춰서 바뀌는 거다. x라는 해였던 게 t에 관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쉬워. 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 두 근의 합 7. 맞아? 두 근의 곱 12. 됐나? 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근의 곱으로.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내가 구하라는 문제가 지금 뭐죠? 답이 2의 2알파 더하기 2의 2베타지, 그치? 자, 얘도 너희 눈에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뭘 뺐다? 곱한 거 2개 뺐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이거 제곱하면 제곱한 거 나오고 제곱한 거 나오고 2개 곱한 거 2배 나오잖아. 그거 없애줘야지. 됐나요?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7, 7에 49 마이너스 2배에 2개 곱한 거 12. 똑같이 답이 25가 나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거 조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2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부등식. 야, 부등식도 딱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얘들아.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저게 무슨 소린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7-1번 문제 봅시다. 야, 일단 밑은 무조건 통일시킬 생각 하셔야 된다. 알겠죠? 7-1번 문제를 보면 밑을 뭘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 얼마? 4? 2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쵸? 그래서 밑이 2로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4는 2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 루트 2라는 건 2의 2분의 1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2의 2분의 x제곱이라고 좌변을 쓸 수 있어야 돼. 루트 2의 x제곱.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그치? 그럼 거기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2분의 7제곱.
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2에 2 더하기 2분의 x제곱이 2에 2분의 7제곱보다 크다가 될 거야. 됐어? 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밑이 2면 왼쪽이 더 크려면 얘들아 더 지수가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왼쪽 게. 그치? 그래서 저 말이 그 말이야. 밑이 1보다 크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 요 둘을 비교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면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 거랑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얼마? 넘겨서 양변 2 곱해 주시면 x는 3보다 크다. 끝.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 네. 자, 그럼 2번. 3분의 1로 통일 좀 할게요, 얘들아. 3분의 1의 4제곱 81분의 1이겠죠? 그 다음 3분의 1의 2x제곱. 자, 태연아, 3분의 1의 몇 제곱이냐, 우변은? 그치. 전체에 루트 씌워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요번엔 밑이 어때? 1보다 작지? 그러면 요 놈들을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고. 큰 값 집어넣으면 작아지니까. 그럼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가 두 번째 큰 값,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돼줘야겠지. 그래서 반대로 된다. 그럼 양변 2로 나눠서 자, 자리도 바꿔 쓸게요. 4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단 작다라는 x의 범위가 등장합니다. 자, 8-2번을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저 1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좀 문제고요. 좌변에 있는 완전 제곱식도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일단 x-1에 2x 빼기 2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지수끼리 곱해서. 그리고 우변은 x 빼기 1에 0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얘들아.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0제곱이라며, 그치? 어떤 게 오든지 간에 그냥 0제곱으로 바라보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매우 중요하거든, 얘들아. 당연히 음수인 건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보자. x마일이 뭐랑 뭐 사이면 다시 할까 그냥? x마일이 뭐랑 뭐 사이면은 뭘 생각할 수 있겠냐? 0과 1 사이면 어때? 문제에서 x가 1만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좀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수인 것도 따져야겠네요, 그러면. 쏘리. 자, 조금 더 봅시다. 다시. 첫 번째 케이스는 x-1이 음수일 때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자. x-1이 음수면 이거 음수지. 근데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원래식이 뭐였어? 원래식. 요거였잖아. 그럼 x-1이 뭐면? 음수면. 제곱하면 뭐야? 양수가 될 거야, 그치? 양수의 x 마일 제곱 될 거야,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케이스가 두 개로 좀 쪼개져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좀 복잡해진다. 변형되기 전의 식을 조금만 볼게요. 미안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 빼기 1 원래식 좀 잠깐 갖고 올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어디서 접해? 1에서 접하는 이런 식일 거야. 맞을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괜찮지?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니까 1을 기점으로 자르자. 맞아요. 뭐 넣어야 1 돼? 얘는 x마일의 제곱이니까
뭐 넣으면? 2랑 0. 좋아. 괜찮을까? 그럼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1보다 더 위쪽의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잘게 쪼개야겠네요. 자, 얘는 잠시 잊자. 미안. 원래식 가지고 갖다 쓸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x 마일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0제곱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고. 됐죠? x가 0보다 작으면 얘들아 이건 1보다 어떻다고? x가 0보다 작을 땐 요 밑줄 친 건 1보다 어떻다고? 커. 1보다 큰 숫자야. 맞아?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라고. 그대로.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야. 됐어? 그래서 뭐가 돼? x 마일 지수끼리 그대로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나오죠? x의 범위가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근데 항상 이렇게 내가 가정을 했으면 둘 다를 만족시키는 게 x의 최종 범위라고 했어요. 케이스 나눠서 풀 때. 됐냐? 그럼 1보다 작다랑 0보다 작다 겹치는 거 뭐야? 0보다 작다라는 해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0과 1 사이 좀 봅시다. x의 값이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경우야. 어디 부분이지?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저 파란색 부분. 그럼 밑이 얼마야? 뭐랑 뭐 사이지, 밑이? 0과 1 사이지. 이해 가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가 된다고. 괜찮을까? 그럼 x가 뭐보다 크다가 나와? 1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또 쓸 때는 뭘 써야 돼? 겹치는 부분 써야 되지. 겹치는 부분 있다 없다?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1보다 크다랑 0과 1 사이? 없어. 버려야 돼. 됐어? 오케이. 자, 중간에 하나 뛰는 놈이 있어서 걔는 따로 다뤄주셔야 돼요. x가 1일 땐 무슨 일이 생기냐? 0의 0제곱이 0의 0제곱보다 작다. 말 돼야 안 돼? 말 돼야 안 돼? 안 되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 부분. 아직까진 밑이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밑이 뭐랑 뭐 사이냐, 동혁아? 1과 2 사이. 요게 밑이야, 얘들아. 밑. x가 1과 2 사이일 때 밑이 뭐랑 뭐 사이야? 0과 1 사이지. 0과 1 사이. 너 지금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동혁아? 네. 괜찮아? 네. 자, 그럼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이 파란색이랑 동일한 경우네요. 그럼 x값 얼마? 1보다 크다가 나와. 됐어요? 그럼 노란색끼리 겹치는 거 어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돼요. 괜찮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위쪽. x가 뭐보다 클 때야? 2보다 클 때지, 그치? x가 2보다 크면은 밑이 1보다 큰 경우니까. 맞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첫 번째 거랑 똑같겠다. x마일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나올 거야. 그럼 x가 1보다 작아야 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지금 내가 빼먹은 게 딱 두 개인데 언제?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가 빠졌지. x가 0이고 x가 2일 때는 밑이 얼마야? 딱 1이지. 맞아? 그래서 대입해보면 어때요? 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하게 됩니다. 맞아? x가 0이면 1의 마 1제곱은 1의 0제곱보다 작냐 이런 식이 될 거야. 둘 다 1이잖아 어차피. 그치? 그래서 식 성립하지 않고요. x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의 1제곱이 1의 0제곱보다 작다가 돼서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답은 얘 또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괜시 좀 복잡해졌네. 그래서 케이스 쪽에서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리 좀 잘 거기다가 해 놔 보십시오. 네, 넘겨봅시다.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뻔하지 않냐?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치환해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 체크 좀 할게요.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은 2차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뭐만 해주면? 치환해 주면. 그래서 우리 치환을 합시다. 2의 x제곱을 t라고. 괜찮을까? 그럼 t, 주어진 식은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뭐만 찾으면 되지, 얘들아? 경계값. 2차 부등식 풀 때 뭐 찾으면 돼? 경계값, 그리고 사이냐, 벌어지냐. 맞아? 그럼 경계값을 찾아보자. 얼마 넣으면 0 돼? 2분의 1. 또? 2분의 1 넣으면 0 되는 거 확실하지? 오케이. 그리고 8. 두근의 곱이 8이잖아. 4. 그치? 그래서 0 되는 인수분해 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t의 값이 경계값이 2분의 1이랑 8 나와. 그 다음에 사이 값이야 벌어지는 값이야? 사이 값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쪽이니까 사이 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과 8 사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근데 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잖아. 그치?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네요.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의 x제곱이 8보다는 작다가 돼요. 그러면 바꿔 쓰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 제곱. 8은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일보단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1번의 답이야. 그냥. 괜찮을까? 응? 자, 2번 문제는 어때요? 2번은 3의 x제곱으로 통일을 하면은 식이 조금 간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9x제곱, 그 다음에 9분의 1의 3의 x제곱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3의 마이제곱은 9분의 1, 3의 제곱은 9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1까지. 됐죠? 얼마 곱하고 싶게 생겼니? 근데 사실 이게 안 곱해도 모양이 좀 이쁜 것 같긴 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항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두근의 합 얼마? 요거 부호 반대가 두근의 합이죠. 2차 방정식으로 생각. 두근의 곱. 그거 두 개 곱하면 딱 마일이지. 괜찮을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요 식이 뭐보다는 작다가 돼요? 야, 모르겠으면 치환해서 해봐야 된다. 알겠죠? t제곱으로 바꿔서. 알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벌어지는 모양으로 이번엔 나오게 될 겁니다. 최우찬 계수가 양수고 크다니까. 아볼의 위쪽이죠. 됐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틀렸나? 틀렸다. 뭐가 틀렸지?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냥 들렸다 갑시다. 미안해요. 자,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9도 곱할게. 9t제곱. 그럼 요거 얼마? 마이너스 80t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다. 괜찮죠? 그럼 9랑 1 마 9랑 1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인수분해가. 그래서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t라는 놈이 마이너스 9분의 1보단 작다. t라는 놈이 9보단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t는 원래 뭐였지 얘들아? 3의 x제곱. 그래서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다. 또는 3의 x제곱이 9보다 크다. 됐어? 말이 안 되는 건 누구? 이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3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이해가죠? 음수보다 작다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얘만 풀면 돼. 자, 그럼 9라는 건 3의 몇 제곱? 2제곱. 얘들아,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x가 2보다 그대로 크다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푼 거에 반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원래 x라는 놈은 밑이 얼마인 놈한테 붙어 있었어? a인 놈한테 붙어 있던 지수지, 그치? a는 1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즉, 요 놈의 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a의 x제곱이 a의 마일제곱보다 작다. 또는 a의 x제곱이 a의 제곱보다 크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쌤이 강조하는 게 뭐지 얘들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다. 그쵸? 뭐야?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있대. 그럼 여기에 값이 얼마 1이랑 2잖아. 맞아? 그럼 얘를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 이건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럼 어떻다고? 부등식 해의 이 경계값들 있잖아. 그건 원래는 방정식의 해였던 거지. 는영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이해 갈까?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들은 어떤 놈의 해야? 는영일 때의 해야. 이 경계값들이. x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3t제곱 마이너스 28t 더하기 9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우면 t의 값이 a분의 1이랑 a제곱인 거라고. 방정식의 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근각계수 관계 쓰면 끝나죠. 두근의 합 3분의 28 두근의 곱 3 이렇게 처리가 된다. A는 3 역순으로도 가서 풀 수가 있어.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오셨을 거야.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넘어갔어. 로그 방정식 가봅시다. 내가 볼 땐 로그 방정식이 오늘 할 수 있는 최대일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못 끝내겠네. 로그 부등식을 내일 하자. 내일도 만나니까 우리. 됐니? 자, 로그 방정식만 우리 최대한 끝내볼게요. 자, 얘도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벗이 붙었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뭐지?
현수 로그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갔어. 똑같아. 풀이 방법은 알겠죠?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아니면 진수를 통일해버리면 되는 건데 오케이. 근데 패시브가 하나 있지. 야, 얘가 무조건 최우선이야. 진수 조건을 안 따지고서는 절대 식을 변형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로그 2의 x-2의 제곱과 로그 2의 x-2라는 놈을 같은 2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우리 배웠잖아 성질. 뭐라고 배웠어? 요거 나가서 곱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갑자기 왜 다를까? 우리가 배웠던 성질은 얘들아 항상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어.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을까? 진수가. 그래. 0보다 크다가 이미 이거 전에 여기다가 m은 0보다 크다라고 썼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됐어? 근데 잘 봐봐. 이 두 가지 식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x에 0을 대입할 수 있냐 없냐야. 왼쪽 거에 x에 0 넣어볼래 얘들아? 얼마야? 로그 2에 4 맞지? 여기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x에 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라. 즉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이 다른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사실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2 곱하기 로그 2의 절대값 x-2랑 똑같아요. 그냥 x 빼기 2가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자, 왼쪽 놈의 그래프는 양쪽에 생겨요. 이렇게.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2를 기점으로. 근데 오른쪽 놈의 그래프는 2를 기점으로 한쪽밖에 못 그리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제곱이 있고 갑자기 일이 좀 복잡해져.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다시 진수 조건만 따지고 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m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배운 성질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없으면 절대 식을 변형해서는 안 돼요. 됐냐? 요거 하나만 추가가 돼요. 요거 하나. 진수 조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13번의 1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로그 3의 3x 빼기 2는 로그 3의 2 로그 3의 x 더하기 2. 자,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갖다 놓으면 끝날 거거든? 근데 이거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 자체가 뭐야? 식을 변형하는 거잖아. 무조건 그 전에 뭐 하라고? 진수 조건 하시라고. 알겠죠? 진수 조건부터는 써놔야 돼. 얘들아 이거 0보다 커야 된다. x가 뭐보다 커야 돼? 3분의 2보다 커야겠지, 그치? 이건 0보다 크니까 건들 필요 없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얘들아 x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괜찮을까? 이거에 다 만족하는 범위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일단 요건 깔려 있는 거야. 괜찮아?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식을 변형하시라고요. 로그 3의 3x 빼기 2는 로그 3의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2x 더하기 4.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두 개 서로 뭐 하면 돼? 밑이 똑같네. 진수도 똑같으면 되겠네. 3x 빼기 2가 2x 더하기 4랑 같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x는 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나온 값이 진수 조건 만족하는지만 체크. 됐어요? 즉 만약에 이게 2차식이라서 두 개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는 요 범위에 안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게 바로 2번 문제일 거야. 자, 현수야. 2번 문제 진수 조건 첫 번째 놈 0보다 크다 하면 뭐 나와? X는 0이고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놈 0보다 크다 하면 뭐 나와? X는 2보다 아, 마지막 놈 0보다 크다 하면 뭐 나오니? X는 얘들아, 요 놈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의 범위가 뭐가 나올까? 다? 다라는 답이 있어? 모든 실수죠. 다라고는 안 쓰니까.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판별식을 써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이 될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걸 써야 돼.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을 써야 돼. 뭐야? 2보다 크다가 일단 진수 조건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0보다도 커야 되고 2보다도 커야 되고 모든 실수여야 되고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건 2보다 크다겠죠. 연립부등식 하는 거야. 연립부등식.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리고 모든 실수 겹치는 건 요만큼이겠죠. 됐어? 이렇게 진수 조건 깔아놓고 그 다음 식을 변형한다고. 로그. 자, 처음 좌변에 두 개 더하래요. 뭐 해야 돼? 곱해줘야지. 3x 곱하기 x 빼기 2. 괜찮니? 그 다음에 는 로그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됐지? 뭐끼리 같으면 된다?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다. 밑이 둘이 똑같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랑 같다. 다 좌변 이사.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제로. 됐나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죠? 2, 1 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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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됐지? x가 얼마 또는 얼마?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지만 뭐만 된다? 3만 된다. 그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됐죠?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건데 범위 하나 추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합니다. 괜찮을까? 네. 뭐 변형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까요? 14-1번 한번 풀어볼 건데 밑을 통일시키셔야 돼요. 밑이 달라. 밑을 통일해 보세요. 시작. 네. 보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뭐 잘못 쓴 거가 잘 썼죠? 오케이. 자, 우선은 진수가 식이 또 동일하기 때문에 진수 조건 한 번만 써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마3보다 커야 돼요. 요건 이제 패시브야. 갖고 가는 조건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좀 변형할 건데 선택하셔야 돼요. 밑을 2로 통일할지 4로 통일할지. 우리 지수에서는 밑을 뭘로 통일했어? 큰 걸로 통일했어? 작은 걸로 통일했어? 작은 거. 근데 로그는 큰 게 편해요. 참고로. 근데 그 큰 거로 통일하려면 로그의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요 2가 4가 되려면 얘들아 2를 몇 제곱해야 돼? 2제곱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2분의 2가 숨어 있던 거야. 2분의 2는 뭐지? 1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잖아. 식 그대로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왜 여기에 2분의 2가 앞에 있으면 아래 거는 아랫놈의 지수고 위에 건 위에 놈의 지수다라는 로그의 성질이 있었단 말이야. 됐어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아마 만약에 푸신 분들은 이거 2에 제곱해서 2분의 1 빼서 양변 2 곱해서 풀었을 건데 결론은 동일해질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좋아. 그럼 얼마? 로그 4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변
로그 4의 x 더하기 3. 자, 아까 전에 힌트 드렸죠? 1은 뭘로 바뀌면 돼? 그럼 이제 로그 4의 4로 바뀌면 되지. 문제 없을까? 오케이. 그럼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까 뭐 해주면 돼? x 더하기 한 번만 더 쓸게. 로그 4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자 우변 로그 하나로 합치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은 두 로그가 같대. 진수끼리 같으면 돼.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이 4 곱하기 x 더하기 3이랑 같다야. 자 몇 차 방정식? 내 눈엔 1차 방정식이야. 왜 그렇지? 그치.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약간 이제 중간 부연 설명이 빠진 건데, 야, x 더하기 3은 뭐보다 커? 무조건 0보다 크지 않냐? x 더하기 3은 절대 0일 수 없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어때? 나눠버리시면 돼요. 0이 아니면 양변에서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해가? 그래서 뭐만 남아? x 더하기 3이 4라는 값만 남는 거야. 이거 많이 유용해 얘들아.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내내 0이 아닌 식이 확실히 나오면 그냥 나눠버리시면 돼.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차피 2항에서 인수분해 해봤자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사람은 없겠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x 더하기 3으로 묶고 x 더하기 3 빼기 4는 0이다가 될 거란 말이지. 어차피 x 더하기 3이 0이 될 수 없으면 여기서는 해가 안 나와. 어차피 나중에 뺄 거라고. 미리 빼는 것 뿐이야. 0이 아니라는 존재 그 가정만 있으면, 조건만 있으면.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x는 마3은 절대 해가 될 수 없다고. 이해 가요? 요 놈만 해라고. 이 과정을 생략한 게 요 풀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0이 아니면 나눠도 된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마무리가 된다. 네, 뭐 더 끌어서 뒤에 해봤자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특강이 내가 뒤에 두 타임을 좀 여유롭게 잡아놓은 거라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뭐 한 두 쪽 정도가 진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내일 좀 마무리 좀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갈게요. 내일 알겠죠? 오케이. 내일 이거 가져와야 돼? 고생했습니다.